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시험. 정말 혼자 공부하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 방대한 이론들.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학습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특별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포스팅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 하나 오늘 확실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질문 바로 이겁니다. 시험장에서 아마 보셨거나 혹은 앞으로 보게 되실 그런 문제인데요.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한 쌍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객관식으로 정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요, 이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쌍극자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관련 문제에 딱 자신 있게 답하는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질문의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전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이거 전기 공부하면 정말 자주 보게 되죠.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 절연체 이런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전기장, 그러니까 어떤 전기적인 힘이 가해지면요. 이 유전체 안에서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전체라는 건요, 보통 때는 전기적으로 그냥 중성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랑 주변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를 보면요, 이런 유전체에다가 외부에서 전기장을 좀 세게 걸어주면 그 힘 때문에 원자나 분자 안에 있던 전하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고 제자리에서 약간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원자핵 주변에 있던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그룹 같은 게 전기장의 플러스 방향으로 살짝 끌려가고요. 반대로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은 전기장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아주 미세하게 밀려나는 거죠. 그 결과 원래는 하나로 딱 합쳐져 있던 플러스 전하의 중심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중심이 아주 미세하게 분리되는 겁니다. 뭐랄까 마치 자석의 N극이랑 S극이 나뉘는 것처럼 한 원자나 분자 안에서 전기적인 극성이 생겨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외부 전기장 때문에 원자 안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하의 위치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렇게 딱 어긋난 상태?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된 그 한 쌍,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자료가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전기장 때문에 크기는 같고 그런데 극성은 반대인 한 쌍의 전하가 미세하게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상태의 원자나 분자 구조. 이걸 바로 쌍극자, 영어로는 다이폴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그 다이라는 접두사가 둘을 의미하잖아요. 두 개의 극,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동시에 가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쌍극자. 이름 자체에 뜻이 있었네요. 두 개의 극을 가진 것.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한 쌍의 전하를 가지는 원자. 이 긴 설명이 결국 쌍극자의 정의를 그냥 그대로 풀어쓴 거였군요. 야, 정말 문제 안에 답이 있었네요. 보기를 다시 보면 1번 분극자, 2번 전자, 3번 원자, 4번 쌍극자였는데 와, 이렇게 정의를 딱 알고 나니까 답이 너무 명확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블로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 쌍극자의 정의를 정확히 아느냐, 이걸 묻는 아주 전형적인 개념 확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다른 선택지들을 보면 왜 답이 아닌지도 확실해지죠. 예를 들어 전자, 이건 그냥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일 뿐이지 플러스 전하와의 어떤 쌍구조로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원자는 보통은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요.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쌍극자는 전기장이 가해져서 변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분극자라는 말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분극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 전체나 어떤 장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건 유전체 안에서 형성되는 미시적인 전하쌍 구조 그 자체니까 쌍극자가 가장 정확한 용어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하, 다른 보기들이 왜 오답인지까지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니까 개념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냥 답만 외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네요. 특히 그 분극자는 저도 살짝 할 뻔했는데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니 좋습니다.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핵심 용어의 정의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능력을 꾸준히 물어봅니다. 특히 객관식 시험이니까 비슷해 보이는 용어들 사이에서 정확한 걸 딱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도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정의를 알면 정답이 보인다. 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핵심이죠. 정말 그렇네요. 정의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읽고 보기 보자마자 이거네 하고 바로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와, 이거 시간 관리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설명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원자나 분자 하나하나가 쌍극자 상태가 되는 이런 미시적인 변화들이 모여서 어떤 거시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그 분극 현상이 강해진다. 이 부분 말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쌍극자랑 분극 현상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쌍극자 개념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개별 원자나 분자가 외부 전기장 때문에 쌍극자가 되는 건 정말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변화거든요. 근데 유전체라는 이 물질 덩어리 안에는 이런 원자나 분자가 뭐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많겠죠. 외부 전기장이 딱 가해지면 이 수많은 원자나 분자들이 거의 동시에 쌍극자로 변하면서 마치 작은 나침반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요. 전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쫙 정렬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이렇게 물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분리되어서 쫙 정렬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분극 현상, 영어로는 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시적인 변화인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벽돌과 벽 비유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다시 써볼까요? 아, 네네. 그거 좋았어요. 개별 쌍극자 하나하나가 마치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벽돌들이 유전체 내부에 차곡차곡 쌓여서 외부 전기장이라는 힘에 반응하는 하나의 큰 벽, 즉 분극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따라서 유전체 내부에 쌍극자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쉽게 형성될수록, 그러니까 벽돌이 많고 잘 쌓일수록 물질 전체의 분극 정도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아하, 벽돌과 벽. 다시 들어도 비유가 정말 명쾌하네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쌍극자 형성, 이게 원인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이면 거시적인 분극 현상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와, 개별 원자의 작은 변화가 물질 전체의 전기적 성질 변화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제 좀 확실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전기장이 유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왜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쌍극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유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성질 중 하나인 분극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용어 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전기 현상을 이해하는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맞추는 걸 넘어서 나중에 전기 재료나 소자, 특히 콘덴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까지 쭉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자료는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 그러니까 정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워낙 방대한 이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핵심 포인트를 명확하게 딱 짚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전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중요한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체 내에서 크기가 같고 극성이 반대인 한 쌍의 전하, 쌍극자라는 이 정의, 이걸 그냥 머릿속에 명확하게 각인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유전체 내부, 크기 같음, 극성 반대, 전하 쌍 같은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바로 쌍극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정의 자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관련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에서 쌍극자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다른 보기들, 뭐 전자, 원자, 분극자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까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더 확실하겠죠. 제한된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필기시험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시간을 절약하고 점수를 확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그 전기 이론 과목에서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죠. 어설프게 알면 꼭 함정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오늘 다룬 이 쌍극자는 유전체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뭐 콘덴서의 원리라든지 절연 파괴 같은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기초 지식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매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더 높은 지식의 탑을 쌓을 수 있는 겁이죠. 자,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블로그 자료에는 뭐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배운 쌍극자와 분극 개념을 바탕으로 충분히 확장해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과연 세상의 모든 유전체 물질에서요, 쌍극자가 똑같이 쉽게 그리고 동일한 정도로 형성될까요? 예를 들어서 공기, 유리, 고무, 종이, 기름 등등 다양한 유전체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 각각에다가 똑같은 세기의 외부 전기장을 가했을 때 그 내부에서 쌍극자가 형성되고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가 모두 같을까요? 아니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면 그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물질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전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치 같은 힘을 줘도 어떤 물건은 더 쉽게 휘어지고 어떤 건 덜 휘어지는 것처럼요. 와,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학습 주제가 될 수 있는 유전율의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야, 깊게 파고들어 볼 만한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탐구가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꾸준함이 결국 합격의 열쇠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학습하셔서 꼭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